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20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시다시피 3,000포인트를 넘어선 아주 큰 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그 주도주가요. 반도체 또 2차전지였다는 게 조금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선이나 방산 또 뷰티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왔다고 그러면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것은 또 반도체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반도체만 따지면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영업이익이요. 우리 50대 기업들 1년 그 영업이익을 다 합쳐놓으면 한 160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두 개 합치면 근 한 70조가량 됩니다. 영업이익이. 1년 영업이익이요. 그러니까 한 절반을 차지하죠. 두 기업만 따졌을 때. 이런 걸 봐도 우리 반도체 업종이 오르지 않고서는 지수가 3천을 넘어가서 큰 장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나 또 2차 전지에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 위주로 오늘 좋았는데 2차 전지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졌다. 이런 거는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고 주전 선수가 반도체나 2차 전지까지도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긴가민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상당히 의미 있게 올라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종합지수 보면요. 거래소가 1.4% 44포인트가 올라서 3,021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을 아주 힘있게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갔다. 반도체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이 대장주들이 시장을 아주 힘있게 끌고 올라갔다. 이쪽으로 또 외국인들 매수세가 집중이 됐다. 이런 것도 좀 의미 있죠. 코스닥이 플러스 1.15% 79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 지표 한번 보죠. 거래대금은 시장의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는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거래소가 오늘 17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또 한 14조 13조로 주춤했었죠. 3천을 앞두고 시장이 좀 주춤했었는데 다시 17조까지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다 그러면 15조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17조면 시장의 어떤 에너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충만해 있다. 이 정도면 지수가 훨씬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반면에 코스닥은 7조 7천억이니까요. 코스닥도 그래 시장 규모는 적다고 그래도 강세장일 때는 한 10조는 넘어서거든요. 예, 코스닥 쪽에는 아직 바람이 조금 덜 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은요. 굵직굵직한 대장주들이 끌어가는 시장이다. 중소형주들은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래프 한번 보시죠. 요 그래프가 지금 그래프인데요. 4월 9일 날 2284포인트였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3022포인트니까요. 거의 한 750포인트 올랐습니다. 요게 한 두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전례가 없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분봉 한번 보시죠. 분봉을 보면 시장 추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아침부터 종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로 해서 강하게 밀어 올리는 시장이었는데 최근 한 5일간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쁘게 가는 시장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 올리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월봉으로 길게 한번 시장 추이를 한번 볼까요? 이때가요. 이제 2020년 코로나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 보면은 3월 달부터 2024년 1월까지 그러니까 2021년 1월까지니까 한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죠. 1439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두 배가 훨씬 넘게 이렇게 1년 동안 올랐던 그런 시장인데요. 이번 시장은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은 크기는 좀 다르지만
그 지수 상승 그 흐름은 굉장히 지금이 더 가파르다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이때하고 몇 가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2020년에는 그때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주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최고 그 고객이익다금 수치가 한 74조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고객이익다금을 보니까 한 6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낮은 수치지만 지금도 여전히 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뻗어갈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 수급 보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반대로 매매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5,400억 매수 우회했고요. 아마 반도체나 2차전지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지 않겠나. 반도체나 2차전지가요. 무슨 특징이 있냐 그러면 개인들이 다 털고 지금 보유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용 잔고를 보면 개인들 그 패턴을 알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대표 종목들 보면 또 LG 엔솔이나 에코프로 BM 또 2차전지 이런 것들도 보면 신용 잔고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신용으로 하신 분이나 개인들은 대부분 털고 나갔다. 수급에서 굉장히 지금 매물이 얇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5,300억 매수 우위, 개인들이 거기다 대고 5,8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정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추이를 보면요. 추이를 이렇게 보면 최근 근 한 달간 5월 28일부터 이렇게 보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한 4조가량 이렇게 매수 우위했다가 요 한 일주일 동안은 사자 팔자 이렇게 절반 정도 돼요. 근데 오늘은 5,4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요때만큼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지는 않지만 사는 경우가 더 많죠. 팔기도 하지만 사는 그 규모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세는 아직도 조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사자가 규모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5,800억 매도 우위했지만 어제는 4,800억 매수 우위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일정한 어떤 추세가 없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날은 팔자 우위, 빠지는 날은 또 사자 우위. 외국인들은 한번 방향이 잡히면요. 보통 한두 달 가거든요. 지금 한 4조 넘게 이렇게 매수 우위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 같은 거 예를 들면요. 일본 시장이 2023년부터 24년 초까지 1년 동안에 2배가 올랐습니다. 2배가 올랐는데 그때 외국인들 자금이요. 한 60조 넘게 들어왔어요. 우리 돈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한 4조, 5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 일본같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이제 초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케이스만큼 강하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폭 크게 오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63조입니다. 고객예탁금이.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모아놓은 것들이죠. 65조까지 갔다가 좀 주춤하긴 했는데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요. 아주 급하게 최근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50조 수준인데요. 한 3달 만에 50조에서 63조니까 한 10조 넘게 이렇게 돈들이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3,300포인트 넘어갔을 때 고객 예탁금이요. 그때 한 74조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3조면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 시장도 대미는 개인들이 장식해 주지 않겠나. 개인들 자금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시장이 좀 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추가로 많이들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용잔고가 지금 19조 6천억인데요. 신용잔고만 놓고 보면요. 2020년 3,300대하고 비슷하게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개인들 신용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19조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시장 그 영향력이 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신용융자금이나 개인들 예탁금이나 또 주식형 수익증권도 144조인데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한 20조 넘게 이렇게 최근 한 두 달 동안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에 3,300포인트 때는요. 요 펀드 쪽은 오히려 잔고가 좀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펀드 쪽보다는 개인들이 동학개미들이 개인 그 계좌에서 매매들을 많이 했다 이런 건데요. 이번은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게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마 ETF 쪽으로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 자금 사이드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제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외 시장은요. 어제 미국 시장이 아마 노예 해방 기념일이다. 그래서 하루 쉰다고 그래요. 쉬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는 이틀 전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면요. 다우 그림이 약간 고개를 좀 숙였죠. 최근 한 달간은.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합니다. 오늘 니케이 마이너스 0.2, 대만 플러스 0.19. 우리 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시장만 이렇게 좋습니다. 독일, 프랑스도 이렇게 그래프가 썩 좋지가 않고 좀 고개를 숙인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만 유별나게 이렇게 좋은 모습이다. 상해 마이너스 0.07, 항생 플러스 0.93. 그렇죠. 글로벌 시장 대비했을 때 우리 시장은 아주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요 종목들 오늘 시간 외에 거래는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요. 먼저 나스닥 선물 보면 마이너스 0.14%니까 약간 마이너스죠. 오늘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요 종목들도 이렇게 보면 시간 외에서 애플이 마이너스 0.2, 테슬라가 1.4%, 테슬라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3%, 그래서 크게 위아래로 변동이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요. 3,000포인트를 힘있게 이렇게 뻗어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이요. 반도체,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아주 힘있게 오늘 대량 거래가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영업이익 기준했을 때 한 50위까지 이렇게 뽑으면 전체 영업이익을 합치면 작년에 한 16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만 합치면 한 70조가량 됩니다. 금년 영업이익 기준에 있을 때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두 기업만 해도 한 절반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안 가고서는 우리 시장은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더구나 오늘 이제 2차 전지까지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던 그쪽까지도 아주 강세를 띄었는데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를 넘길 때 이 두 업종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비교했을 때 뭐 비교가 안 되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한 350조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항상 그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1년 동안에 80조에서 지금 오늘 185조가까지 이렇게 시총이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 기준에 있을 때 삼성전자를 이제 금년에는 앞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6조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 삼성전자는 아마 30조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예전에 한 1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HBM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어쩌면 삼성전자를 앞설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시총만 놓고 보면 절반가량 다다랐습니다. 근데 HBM 관련해서 앞으로도 SK 하이닉스는 계속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흐름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엔비디아 비교했을 때는 SK 하이닉스 지금 2배 정도 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주목해 봐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여러 가지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여전히 실적은 좋죠. 해외 그 현지 공장도 지금 한 7개인가 현지 법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으로 봤을 때도 한미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
최근에 이제 그 납품 관련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주춤했는데요. 한미 반도체도 이렇게 보면 하이닉스 비교했을 때 거의 못 오른 그런 종목입니다. 항상 하이닉스하고 같이 이렇게 흐름을 탔거든요.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반도체 쪽이라고 그러면 한미 반도체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제가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세 개를 묶어서 반도체에서는 이 정도만 보면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주가로 보면 이수페타시스는 SK 하이닉스 못지않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요, PCB 전문 생산 업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PCB가 인쇄회로 기판이 고밀도화, 밀도가 높아지고 또 고다층화, 거의 한 60층까지 이렇게 쌓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초박판화, 이런 그 특성이 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여기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이제 고객사가 시스코라든가 에릭슨, 노키아, 인텔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사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AI 인프라 쪽에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까지도 수요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앞으로 성장성 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또 하나 특징은요. 신용잔고가 지금 바닥권까지 온 것 같아요. 이 까만 선이 신용잔고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지금 신용잔고를 이렇게 두드려 보면 거의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개인들이 아마 못 견디고 팔았을 수도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견디기 힘들어서 팔았을 수도 있겠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개인들 신용은 같이 이렇게 동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는 수급으로 봤을 때 지금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신용은 이렇게 정반대로 틀렸습니다. 요게 이제 의미하는 거가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급등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쉽죠. 여기에서 이렇게 팔고 내려왔는데 신용잔고는 주가는 하이닉스가 25만 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0만 원 아래일 때가 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요게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그 수급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털었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바닥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조금 입맛을 다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또 하나 첨가한다고 그러면요. 소재 업종 한솔케미칼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죠. 한솔케미칼도 실적이 대단히 좋고요. 여기는 이제 그 전자제품, 2차 전지 소재 제품 여기 그 과산화수소 생산하는 그런 업체죠. 그러니까 소재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꼭 반도체만 쓰이는 게 아니고 2차 전지에도 같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솔케미칼은 오늘 같은 날 가장 또 얘기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실적도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도 일봉으로 보면 좀 들어가기는 조금 그런데요. 이스페타시스하고 그래프가 비슷하죠.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주봉으로 보면 그렇게 그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한 3년간 이렇게 주장창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나 또 성장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다 쓰이기 때문에 한솔케미칼도 소재 업종으로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지만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장 큰 장에서는 일봉을 보게 되면 좋은 종목을 못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주봉을 같이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한솔케미칼도 비슷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또 눈에 띄는 게요. 로봇주였습니다. 로봇주는 최근에 주가가 재미가 없었음에도 제가 꾸준히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종목은 SPG, 로봇주 중에서 실적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 대비했을 때 한 50% 빠져 있어요.
35,000원에서 26,000원까지 근한 50% 빠져 있고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다. 감속기 또 소형 모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제 그 가전 제품에 들어가던 건데 지금은 이제 로봇에가 수요가 많아지면서 로봇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주하고는 달리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SPG는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부담 없이 들어가 볼 만한 가격대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최근에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린 종목인데 오늘은 한 6.2%니까 모처럼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금년 2월 달에 42만 원 찍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지금 29만 원이니까 한 50% 넘게 빠졌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횡보 국면을 한 3개월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브랜드 가치로 봤을 때 또 삼성이라는 게 계열사도 많고 현장이 많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이게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길게 봤을 때 가장 성장성을 높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못 샀지만 지금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고 있는 이런 때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로봇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비슷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면요.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오늘 10% 정도 올라줬거든요.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동안에 급등을 했다가 한 50% 조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로보티즈는 별로 눈길을 끌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이제 LG전자가 여기 대주주다, 일대주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로보티즈가 좀 눈길을 받고 있는데요. 주가도 최근에 다른 로봇주하고는 달리 조금 좋았죠. 그러니까 로봇 그 핵심 기술, 액추에이터, 감속기를 자체 개발해서 생산하는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입니다. 또 자율주행 로봇, 이제 호텔이나 병원 등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로봇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티즈도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제 흑자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실적 면에서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데 가장 큰 주안점은 LG전자가 여기 이제 주인이다 하는 얘기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비교했을 때 LG전자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았던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 보시고요. 로보스타도 LG전자가 한 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동차 같은데 그 제조용 로봇, 기존 그런 로봇이죠. 산업적 로봇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여기도 이제 LG전자가 지분이 한 7% 들어가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전자 관련 기업들이 지금 로보티즈, 로보스타 두 군데인데요. 두 개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더전비주원 오늘 내내 마이너스이다가 종가에 약간 플러스가 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매수가 들어왔다. 이제 더전비주원은 내용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요 앞에 고점이 92,000원입니다. 지금 71,000원이니까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터넷 은행 요 관련해서 그 악재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프로 보면 앞에 고점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더전비주원은 이제 저 밑에 이렇게 있는 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싼 편이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두 개 다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주봉으로 보면 이쪽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이버, 카카오도 일봉으로 보면 무섭지만 주봉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두렵지가 않은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되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더전비주원이 조금 더 들어가기에 부담이 없는 가격이 아닌가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오늘 3,000포인트를 넘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증시 지표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개인들 고객이익탁금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 지금 한 65조 정도인데요. 2020년에 3,300 넘어갔을 때가 한 74조 정도까지 예탁금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동학개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증시 주변 자금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정부의 어떤 신정부의 정책 의지까지 같이 지금 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 3,000포인트 넘었지만
상당히 더 큰 기대를 해도 되겠다. 이제 전반전 끝나고 휴식 시간 갖고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이제 후반전 시작은 어쨌든 반도체 이쪽 그 2차 전지 우리나라 주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한 4, 5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일본 시장이 2023년, 24년에 크게 오른 거 기억하시죠? 그때 1년 동안에 2배가 올랐습니다. 일본 시장이. 그때 이제 AI 쪽, 방산, 또 미쓰비시, 종합상사 이런 것들이 저 PBR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때 해외 자금이 우리 돈으로 한 64조 정도 들어왔다고 그래요. 1년 만에. 그럼 우리 시장은 이제 한 4, 5조 정도 들어온 거거든요. 물론 일본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번에 좀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이제 고민이 그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주도주를 따라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난 종목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이익 실현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고민에다가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진 종목이 지금까지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팔고 되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진 종목이 아주 나쁜 종목이 아닌 한은요. 지금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좋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이렇게 큰 장은 나중에 키 맞추기가 되면서 골고루 수익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의미 없는 한은요.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팔고 또 쫓아가면요. 상투 잡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순서를 기다리면서 좀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견뎌보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수강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